기에 들어서면 우리는 점점 집이라는 공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월을 견디며 만들어온 작은 안식처이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공간을 아주 쉽게 열어줍니다. 가까운 친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하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결과 평생 지켜온 평온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을 알되 집안까지 들이지 말라. 사람의 본심은 문지방을 넘어올 때 드러난다. 그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관찰하며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 인간 사이의 경계를 시험하는 가장 위험한 무대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집의 분위기와 생활을 적나라하게 알게 됩니다. 경제적 상황, 가족의 관계, 사소한 생활 습관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그 정보는 때로 호기심이 되고 때로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친밀함이 도구로 바뀌어 무례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 상담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절친을 기쁜 마음으로 집에 초대한 한 여성은 그날 이후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집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아담하네. 이런 가구를 아직도 쓰는구나. 라는 말을 무심코 던졌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이 서서히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중히 지켜온 공간이 평가의 대상이 된 것 같았고 친구의 말이 의도치 않게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형제가 오랜만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형제는 집안 사정을 세세히 파악한 뒤 부모님의 재산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여기저기 말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안의 재정 상태가 다른 친척들에게까지 알려졌고 평화롭던 가족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이었지만 그 뒤로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집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며 내 삶의 본질을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함부로 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와 평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관계의 균형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심리적 안전지대가 됩니다. 밖에서 겪는 오해와 스트레스, 세상과의 갈등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곳을 쉽게 열어버리면 안식처가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집을 함부로 열면 내 마음까지 열리게 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친밀감의 함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느슨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친구나 가족이 무심코 던진 말이 타인의 마음을 상처내기 쉬운 이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은 더욱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방식이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가볍게 평가받는 느낌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지켜야 사랑이 오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리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중을 위한 건강한 경계입니다. 집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계가 있어야 서로의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더 필요로 합니다. 세상과의 수많은 연결 중 진짜 나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 집을 함부로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
이 사람이 내 삶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단단한 경계가 왜 특히 노후를 지키는 데 중요한지, 그리고 집을 쉽게 열어버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역사와 마음의 온기가 담긴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토록 소중한 공간을 쉽게 내어주면서 삶의 균형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중년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고 있던 이 부부는 도시에 사는 오랜 친구 부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기에 오랜만에 재회를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집안을 치웠습니다. 처음 며칠은 좋았습니다.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서로의 노후를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 부부는 집안 사정을 세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은 얼마나 할까? 연금은 얼마나 받아?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지? 처음엔 사소한 대화처럼 들렸지만 점차 부부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친구 부부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인들로부터 그 집의 재정 상황과 은퇴 계획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연금이 많다더라. 저 집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더라.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섞여 퍼지며 부부는 예상치 못한 오해와 관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집은 더 이상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사람의 본심은 문지방을 넘어올 때 드러난다는 지혜가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집을 방문하는 순간 사람은 호기심을 넘어 무의식적으로 비교와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악의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한 말이 상처가 되고 사적인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며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집안의 풍경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이제 집을 좀 리모델링 해야겠네. 애들 방이 조금 좁아 보인다. 생각보다 검소하게 사네.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상대방의 삶을 재단하는 은근한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평가가 자존감과 삶의 평화를 흔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방문하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번 열어준 문은 다음 방문을 쉽게 허락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생활 패턴과 가족의 약점까지 드러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정보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려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퇴직 후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살던 그녀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사촌 언니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즐거웠지만 이후 사촌 언니는 집안의 재정 상태를 이곳저곳에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결국 친척들 사이에서 그 집은 은퇴자금이 넉넉하다는 소문이 퍼졌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집 주소를 알려준 것을 후회하며 관계를 다시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으며 이런 상황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경계를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차가움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의 삶을 존중해야 하며 그 존중은 거리두기에서 시작됩니다. 집은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무대입니다. 경제적 상황, 가족의 관계, 생활 습관, 취향, 가치관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정보를 한번 건네고 나면
그 다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새어나간 말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조용한 평화를 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오해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삶을 지켜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를 지키려면 경계가 필요합니다. 집은 사랑과 환영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보호하는 마지막 성입니다. 그 성문을 열기 전 이 사람이 내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도 괜찮을지 한 번 더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특히 나이 든 후에 집을 쉽게 열어버리는 것이 노후의 안정과 인간관계를 위협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재정리하는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안식처는 문을 여는 순간 누군가의 호기심과 비교, 때론 무심한 판단에 의해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자녀를 키워낸 뒤 조용한 교회 주택으로 이사 온 부부였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둘만의 평화로운 시간이 막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친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심심한데 너희 집에 며칠 쉬러 가도 되겠니? 형제 사이였기에 거절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부부는 기꺼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은 도착하자마자 집안 곳곳을 살폈습니다. 이 방은 뭐 하는 데 쓰냐? 차는 새로 바꿨냐?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부부는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형은 다른 가족들에게 그 집 생각보다 재산이 많다더라라는 말을 퍼뜨렸고 이후 친척들 사이에서 미묘한 시선이 생겼습니다. 도움을 부탁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집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집의 크기, 가구, 생활 방식, 옷차림 하나까지 방문자는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를 꿰뚫어 보며 사람은 본디 비교하는 존재이며 비교하는 순간 질투가 싹 튼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라면 질투는 더욱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한번 문을 열면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갑니다. 경제적 상태뿐 아니라 가족의 관계, 건강 상태, 심지어 부부 사이의 분위기까지 방문객은 무심히 보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깃거리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없더라도 그 소문은 여러분의 삶을 조용히 흔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도치 않게 더 많은 것을 묻고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알던 사이이기에 여러분의 삶을 쉽게 해석하려 하고 때로는 평가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집은 더 이상 평온한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삶을 쉽게 노출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집 초대가 사실은 가장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재정이나 건강, 가족 갈등 등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집을 쉽게 열어준 뒤 갈등이 깊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한 노부부는 오랜 친구를 자주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부부의 생활 방식을 세세히 알게 된 후 자신의 자녀에게 저렇게 노후 준비하면 된다며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문은 돌고 돌아 부부가 의도치 않게 평가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점차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고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집은 본래 따뜻함과 환대를 담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의 집은 단순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는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마음의 회복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됩니다. 그런 집을 함부로 열면 삶의 평화와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집을 보러 오면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을 가늠하고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찰하고 비교합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그 행동이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약용이 인간관계에서 강조한 경계라는 지혜가 왜 나이 들어서 더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집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은 가까울수록 경계가 흐려지고 경계가 흐려진 관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열어준다는 행위가 바로 그 경계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젊을 때는 집을 드나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경쟁과 경제적 비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집은 한 사람의 완전한 내면을 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다릅니다. 삶의 결산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회적 경쟁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때 집은 남은 인생을 안정시키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그 울타리를 쉽게 허물면 생각지도 못한 갈등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한 상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작은 주택을 마련한 한 부부는 평생 가까이 지낸 친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도착하자마자 집을 구경하며 말했습니다. 이 집 정말 좋다. 땅값도 많이 올랐겠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친구는 돌아간 후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돈이 많아서 저렇게 지은 거다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몇 달 뒤부터 낯선 사람들이 부부에게 땅을 팔라며 찾아왔고 친구 사이도 금이 갔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언행이 노년기의 평화를 흔드는 것은 이처럼 쉽습니다. 친구나 친척은 오랜 인연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질투와 비교, 호기심이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재정 상태나 건강은 타인에게 이야기될 경우 쉽게 오해나 불필요한 부탁, 심지어 경제적 요구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친밀함은 경계를 흐리게 하고 경계가 흐려지면 존중은 사라진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집은 그 거리를 쉽게 허무는 장소입니다. 집 안에 들어선 순간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습관, 사소한 불편함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것이 관계의 무게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이라는 공간은 감정의 흐름에도 깊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감정이 소비됩니다. 초대가 잦아질수록 집은 쉼의 공간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공간으로 변합니다. 이는 노년기의 심리적 안정에 큰 타격을 줍니다. 한 노부부는 매주 손님을 맞이하느라 항상 집안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지만 점점 부담과 피로가 쌓였고 집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관계마저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를 돌아보니 그 시작은 집을 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은 보여주는 순간 판단의 무대가 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마음속으로는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집의 크기, 인테리어, 정리 상태, 살림살이 하나까지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타인에게 이야기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선 아래 두게 합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삶의 내부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평온이 삶의 핵심이 됩니다. 이를 지키려면 집이라는 공간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잃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사생활만이 아닙니다. 존중, 평화, 그리고 남은 삶의 주도권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경계의 중요성을 토대로 노년기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할 때 어떤 기준과 지혜를 가져야 하는지 정약용의 인간관계 통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경계가 무너지면 존중도 함께 사라진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곧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그 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집을 보여주는 순간 관계의 힘은 은밀하게 변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거리가 없는 친밀함은 종종 경멸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연극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밖에서는 전면 무대를 연출하지만 집은 철저히 후면 무대입니다. 그 후면 무대를 쉽게 공개하는 순간 관계의 힘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밀함을 허용하는 것과 사생활을 넘겨주는 것은 다르다. 남이 내 앞마당을 밟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말라. 이는 단순히 집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잃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집을 열어준 후 후회한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노인은 평생 가까웠던 형제를 집에 들였습니다. 형제는 편히 지내다 돌아간 뒤 집안 사정을 다른 친척들에게 소문냈습니다. 재산, 건강 상태, 부부 사이의 사소한 대화까지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 결과 오랜 신뢰가 무너졌고 형제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멀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뒷담화나 호기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풍족해 보이는 삶을 보면 알게 모르게 비교와 질투를 느낍니다.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친척이나 친구일수록 저 집은 여유가 있으니 도움을 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한 번의 초대가 끝없는 부탁과 금전적 요구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본성은 평등하지 않다. 욕심은 가까운 사이에서 더 쉽게 발현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자원이 제한되고 사람들은 안정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려 합니다. 집은 그 안정감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에 타인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집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폐쇄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지혜는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고 보여주더라도 신중히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정약용은 덕을 쌓되 문은 쉽게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은둔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함부로 소모하지 말라는 깊은 통찰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자가 곧 집을 지키는 자라고 일렀습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듯 물리적 공간에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개방은 결국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집착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경계 설정 바운더리 세팅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고 경제적 능력이 줄어드는 시기일수록 스스로를 지킬 울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와 철학자들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보여주는 것은 곧 자신을 깊이 노출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이라는 후면 무대를 더하면 관계의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집을 지키며도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삶을 지키는 법, 그 경계를 현명하게 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년기에 집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경계를 분명히 세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차갑고 공격적인 벽이 아니라 따뜻하지만 단단한 울타리여야 합니다. 첫째, 집은 보여주되 전부를 내어주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거실까지는 괜찮지만 안방이나 사적인 서재, 재정 상태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은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대가 필요할 때도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허용하기보다 짧고 명확한 목적을 가진 만남으로 한정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경제적 정보와 사적 생활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쉽게 퍼져나갑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재정이나 건강 상태가 타인에게 과도하게 노출되며 생기는 불필요한 요구와 갈등입니다. 집에 사람을 들릴 때는 자연스럽게 재산이나 건강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화를 조율해야 합니다. 셋째, 초대는 신중하게 대가 없는 친절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라도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거나 식사와 잠자리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그 관계는 어느새 불평등해집니다. 받는 쪽은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주는 쪽은 지쳐버리게 되죠. 정약용이 말한 작은 호의가 큰 해를 부른다는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넷째, 내 삶의 중심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집은 휴식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타인이 자주 드나들면 일상이 흐트러지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방문을 허용하더라도 내가 쉬는 시간과 루틴은 무너지지 않도록 명확한 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자기 보호를 실천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연민은 하되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돕는 선한 마음이 결국 나를 해치지 않도록 연민과 자기 보호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되 내 삶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 집을 열어주어선 안 됩니다. 여섯째, 경계 설정을 죄책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오랜 친구를 거절하는 것을 차갑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기지만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약용은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자신의 평온과 존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대신 만남의 공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카페나 식당, 공원 등 제3의 장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적 공간을 지키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집은 지켜지고 만남은 유지되는 균형을 만들 수 있죠. 정약용의 지혜와 불교의 가르침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이며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다. 여러분이 집을 열어야 할 때
그 만남이 진정한 교류인지, 아니면 의존이나 호기심, 혹은 무심한 침범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신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에서 얻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집은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구라도 집을 쉽게 열어주면 사생활이 무너지고 존엄과 평온이 위태로워집니다. 집은 쉼과 회복의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경계는 미움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거절은 상대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년기에 평화를 유지하려면 죄책감 없이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민과 도움은 필요하지만 내 삶을 희생할 정도의 개방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셋째, 만남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더 현명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집을 닫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공원, 식당 같은 제3의 장소를 활용하면 사적 공간은 지키면서도 따뜻한 유대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전한 삶의 지혜는 결국 나를 지켜야 오래도록 남을 돕고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타인도 온전히 돌볼 수 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심코 집을 열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 만남이 정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평온을 잠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기 보호입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때로는 문을 잠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노년의 삶을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경계에 대해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도 큰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 그리고 존중받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